안녕하세요. 저는 생수해강 기독학교에 다니고 있는 강희삭입니다. 제가 얼마 전 한 흥미로운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인공지능 로봇을 도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로봇은 화면에서 보듯이 아이들의 열을 측정해주고 또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쓴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잘 쓰세요 말해주기도 합니다. 이 로봇은 무엇보다 사람끼리 대면하지 않고 열을 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이 때문에 많은 초중고학교와 회사에서 이 로봇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방송국에 들어오면서도 사람이 아니라 안면인식 로봇이 제 열을 체크해 주었는데요. 이렇게 저희 일상생활에 어느새 들어와 있는 인공지능 로봇을 보면서 저는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더 이상 그냥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직접 몸으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이 인공지능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이지성 작가님의 에이트라는 책을 읽으면서입니다. 저는 이 책 속에서 데니얼 네들러라는 청년을 알게 되었습니다. 7년 전인 2013년 미국에 데니얼 네들러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 대신 일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켄쇼 테크놀로지라는 스타트업을 시작합니다. 이 스타트업은 미국의 투자은행으로부터 무려 5,800만 달러라는 돈을 펀딩받습니다. 이걸 하나로 환산하면 약 680억 원에 달하는 돈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펀딩과 지지를 받으며 개발에 몰두한 데니얼 네들러는 끝내 켄쇼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완성시켰습니다. 근데 이 켄쇼는 금융의 흐름과 주식의 흐름을 계산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완성되자 켄쇼에게 투자를 해준 은행에 켄쇼가 입사하게 됩니다. 켄쇼는 그곳에 입사하자 오직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로봇이니까 잠을 잘 필요도 없었고 이웃이나 동료와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24시간 일에만 몰두하는 이 인공지능 켄쇼의 능률 또한 굉장했는데요. 당시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던 직원 600명이 약 한 달가량이 걸려 처리하는 일을 켄쇼는 3시간 20분 만에 모두 끝내었습니다. 이렇게 능률이 굉장한 인공지능이 완성되자 은행 입장에서는 더 이상 월급을 많이 줘야 하는 직원들이 필요하지 않았고 결국 대부분의 직원들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가올 시대를 준비해야 할까, 어떻게 인공지능과 경쟁하여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 내용 역시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중 2가지 키워드에 집중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감과 창조입니다. 인공지능의 속도는 정말 대단합니다. 사람 600명이 한 달가량 처리하는 일을 인공지능은 약 3시간 20분 만에 모두 끝냈으니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대단하고 실수가 없는 인공지능에게도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공감 능력과 창조 능력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은 빠르고 정확하고 실수가 없지만 이 공감과 창조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또 이 공감과 창조에는 깊은 관계가 있는데요. 상대방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할 때 비로소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게 됩니다. 즉 공감은 창조를 부릅니다. 아주 좋은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패트리샤 무어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할머니는 요리를 아주 좋아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요리를 할 때 냉장고 문 여는 게 힘들어서 이 할머니가 요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것을 본 패트리샤 무어는 자신이 직접 할머니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다리에는 철제 보조기를 끼고 귀에는 솜을 끼고 또 얼굴에 할머니 분장을 한 뒤 뿌연 안경을 껴 시야까지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할머니의 삶을 온몸으로 공감한 패트리샤 무어는 저상버스, 소리나는 주전자, 그리고 어르신들의 손에 맞춘 다양한 주방 용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진정 공감하고 또 창조해야 할까요? 저는 이 한 키워드를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컴패션입니다. 컴패션은 긍휼이라는 뜻인데요.
긍휼은 공감의 한 측면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컴패션은 컴과 패션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컴은 함께, 같이라는 뜻이고 패션은 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컴패션 즉 긍휼은 상대방의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그 고통을 함께 공감하며 같이 아파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또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돕는 것을 몸으로 배우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저희 학교에서 진행하는 긍휼 프로젝트라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긍휼 프로젝트란 하나님의 긍휼이 향해 있는 대상을 함께 저희가 모여서 기도하며 찾고 또 그 대상에게 직접 다가가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이 긍휼을 흘려보낼 대상을 정할 때 가장 많이 나왔던 키워드는 다름 아닌 북한입니다. 조금 막막하고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양한 북한의 영화를 보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조금씩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올해 UIC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했는데요. UIC란 Unity in Christ의 약자로 십자가 아래서 남과 북이 하나 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한국에 넘어온 탈북 청소년들과 함께하기 위한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음악크루에서는 저희 민족의 가락인 국악으로 찬양을 리메이크하여 연습하였고요. 또 북한에서는 직접 북한 음식점에 가서 북한 먹방 영상을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미술크루에서는 이 북한의 문화를 담은 포스터와 이렇게 보시듯이 귀엽고 예쁜 이런 북한을 대상으로 한 엽서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또 그들과 연합하기 위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구호했을 때 우리는 그들과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탈북 청소년 친구들이 저희 학교에 와서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의 가락인 국악으로 함께 찬양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과 북의 청소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또 이렇게 우리의 옛 가락인 국악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감명 깊고 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직 엄청 대단하다고 할 그런 결과물은 없지만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픔에 공감하고 또 우리 이웃, 우리의 민족인 북한에 공감하며 그들과 창조적인 방법으로 연합할 수 있는 시간이 기쁘고 또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 그들을 공감하고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그들을 도울 때 그러한 사람들이 선 자리를 인공지능은 절대로 대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린 앞으로 통일 한국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북한 친구들과 함께 그들을 공감하며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저는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조금씩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도 또 내비게이션으로 길을 찾을 때도 핸드폰을 얼굴 인식으로 잠금 해제할 때도 모두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됩니다. 앞으로는 이것보다 더욱더 인공지능이 우리 삶의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을 진짜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도울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인 이 길에서 인공지능을 능히 이기고 또 컨트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강연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방법으로 인공지능을 능히 이기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